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에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재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색이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 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 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만큼 갚아주느라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2번 다시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남은 인생 조용하게 살아가는 게 제가 바라는 거네요. 남편과 문제없이 2년 정도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길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 줄 알았죠. 자리에 앉아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참 동안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남편의 입에서 난처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내가 그동안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했었잖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임신해서 예민하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집에 오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솔직히 지금 임신 초기라 크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온다는 얘기만 하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 무시할 거야? 당신 걱정해서 오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 상당히 꺼려하잖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번에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셔서 거리를 두는 것 뿐이라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잘못한 건지 한번 물어봐. 다들 어머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걸? 임신했다고 하니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낳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잖아.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은 왜 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 안 먹는데? 맛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생전 처음 본 음식들이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부부면 똑같이 먹어야 하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에는 손을 전혀 안 대더라? 그거야.
당신 혼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나만 생각했었으면 벌써 다 먹었을걸? 그럼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 내 앞에서 먹어봐. 그럼 인정해줄게.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내 입장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저런 거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 테고 엄마가 챙겨준 거 잘 먹지 못하니까 도움받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감당할 수도 없는 걸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했고, 잠시 뒤 남편은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더니 시모가 바꿔보라고 했다며 생각 없는 행동을 하길래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싶지 않다는 거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괜찮지 않겠어?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시애미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얘기하겠니? 앞으로 아이까지 태어나면 손이 더 필요할 텐데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사는 건 분명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계획한 결혼 생활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시간 주면 될 것 같니? 좋은 점이 있다면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도와주겠다는 걸 왜 마다하는 거야? 나처럼 신경 써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나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이 문제는 전화통화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시모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린 남편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다투게 되었고,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네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 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했어요. 시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도 아니고 무리하면서까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발을 들였는데 거실에서 형님이 저를 보더니 반겨주었고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인사를 드린 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먼저 전화 통화하면서 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느 정도 애교도 부리면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지만 시모는 저와 거리를 두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고 급격하게 차가워진 공기 속에 모두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시모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헛기침을 한번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결정은 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온 가족이 저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전과 다를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번에 전화통화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힘들게 만들어 온 신혼집을 처분하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집 처분하는 건 내 아들이 알아서 해결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지금 내가 큰애랑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봤니? 나는 오히려 어머님 댁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걸 전부 다 해결해 주셔. 아침이랑 저녁상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는데 이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동서를 아끼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상황을 크게 만들 문제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꼭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돼? 나는 어머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니까 더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가 행동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무조건 혼자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고집 부린다면 그건 가족 간의 배려가 전혀 없는 거지.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들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당신만 삐딱선을 타서는 집안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내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엄마랑 유진이가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로 올 것 같다고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함께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뭐라고? 예, 네가 정말 내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야?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먹지 못할 것 같다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버리지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주세요. 그날 저는 몸 상태도 정말 좋지 않았고요. 입덧이 오기 시작했는지 냄새에 많이 민감해져서 생전 처음 접하는 음식에 예민해져 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건 남편과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급격하게 받아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힘들게 만든 신혼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산다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으니 이제 들어가 봐라. 시모는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속 터진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 혼자 택시 타고 돌아가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형님은 시모에게 개념 없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 같다고 막말을 뱉어댔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을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만큼 제가 못한 적도 없었는데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한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이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의 막말들은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어요. 그날 홀로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먼저 결혼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지하게 물어본 순간 친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흥분을 하더니 시댁 식구들한테 한 바가지 욕을 해주었어요. 형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일반 회사원이라 출산하면 국물도 없을 건 뻔하고 집에 일 시켜 먹을 가정부 하나 들일 생각으로 저를 시댁에 들어와 살게 하려는 거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며 남편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봤자 불화만 더 키운다고 제가 잘한 행동이라는 말을 해주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하도 저만 다르다고 얘기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몇 명의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모두들 같은 대답을 해주었네요. 저는 며칠 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길 원했지만 계속 거부했고 저를 무시했어요. 각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데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고 누구보다 저를 믿어줘야 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끈질기게 대화를 하기 위해 접근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 어느덧 저는 만삭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겨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무조건 당신 말을 따를 수는 없어.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어머님 댁에 자주 들리면 되는 거잖아. 생각해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야. 굳이 이 집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 모르지 않잖아. 이럴 때일수록 내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건 당신이랑 나한테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지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꼭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했으면 당신도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며 들어올 줄 알아야지. 무조건 싫다고 반대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관계 회복? 그게 지금 우리 부부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당신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마음이 떠났다는 건 지금 함께 살지 않겠다는 거야?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우리 식구들도 고민 많이 했고 너랑 이혼하는 거 온 가족이 찬성했어. 양육비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루빨리 정리해줄수록 모두에게 좋을 거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한 번 했다고 이혼까지 하자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더 이상 너한테 미련 없대. 네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막상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거절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형수님도 더는 좋은 관계 유지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이혼하고 양육비나 주라고 하셨어. 나도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판단한 거고. 이번 달 안에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더는 입을 열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할 말이 끝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시모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은 더 이상 식구도 아닌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라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얘기했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에게 다가가 이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저를 무시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한마디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음식을 식탁으로 나르고 계시는 모습에 잠깐 도와드렸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셨고 저는 시모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의사인 형님에게 줄 특별 잔에 함부로 손을 댔다며 만삭인 저를 발로 걷어차셨고 형님은 뒤에서 쓰러져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혼하라고 하니까 앞이 막막해진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임신한 너를 내가 부려먹겠니? 나도 이제 몸도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가 출산하면 겸사겸사 아이도 돌봐주고 네가 차려준 밥상 대접도 받아보면서 삶을 좀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며느리가 그런 거 하나 못해줘? 하여간 동서는 너무 생각이 없어. 보면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한다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님이 왜 같이 살자고 하셨겠어?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동서 출산하면 전적으로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실 테고 고생하시는 만큼 동서가 집안일 좀 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왜 이렇게 미련해? 눈치를 밥 말아 먹었니? 어찌됐든 우리 가족이 진지하게 의논한 끝에 동서네가 이혼하는 거 결정한 거니 번복할 수는 없을 거야. 만삭인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왜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어머님도 화내시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 더 할 말 있으세요? 너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고기 끊는 각서 쓰면 생각해 볼 테니 이혼하기 싫으면 각서 쓰던지 그런 거 아니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별것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머리끝까지 기어올라? 너는 더 당해봐야 돼. 시모는 만삭인 저를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고 저는 고통스러운 배를 움켜잡으며 가방에서 떨어진 물품들을 주워 담은 뒤 시댁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배가 너무 고통스러워 택시를 타고 곧장 산부인과로 향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급하게 출산이 진행이 되었고 제품에 무사히 아이를 안을 수 있었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아빠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경악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물게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용서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시모가 법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자 이혼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개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어난 아이는 보고 싶었는지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자 아빠는 방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빠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1년을 받게 되었네요. 시모에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걸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던져주면서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저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개인 병원을 개원해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받고 있는 형님의 병원에 들어가 면접 보러 왔다며 면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면접관석에 앉은 형님은 정면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곤 눈이 동그랗게 떠졌고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왜 찾아왔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쪽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새로 개원하신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네요. 요즘 정신 없다면서요? 병원이 잘 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식구였던 제가 다 뿌듯한데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죠.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격상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거든요. 동서, 이 바닥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잘 알고 있잖아. 동네를 상대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아줌마들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다시 대화하면 안 될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옆에서 분위기 부추기고 만삭인 제가 어머님한테 발로 걷어 차였는데 그걸 보며 웃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잘못이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달라고 애원할 때는 쳐다도 안 보시더니만 막상 당신이 곤란해지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빈손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이 의사생활하는 거 절대 못 보겠네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점심이나 같이 함께 하려고 병원에 들렸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길래 찾아와 봤더니 너였어? 우리 관계 전부 끝난 걸로 아는데 뭐가 아쉬워서 또 찾아온 거냐고? 또 걷어 차이고 싶니? 어머니,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동서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동네에 소문나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제 막 개원했는데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돈이라도 주면 될 것 같아? 저까지 공범으로 만들게요? 그 더러운 돈 받아서 저도 법적인 처벌 받으라고요? 당신은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다고. 어떻게 전문의도 아니면서 간판에 대놓고
전문의를 붙일 생각을 하는 거죠? 밖에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거짓 이력들이 적혀 있던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 유치하고 돈 벌면 행복하세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네요. 전문의도 아니면서 대놓고 형님이 전문의인 것 마냥 간판과 이력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꾸며놓은 뒤 환자들을 받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시집은 초토화가 됐지만 저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형님은 제 신고로 인해 한동안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환자들은 형님의 병원을 점점 찾지 않더니 결국 안 좋은 소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개원하게 되었네요. 그곳에서는 얼마나 떳떳하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또다시 환자들을 속이려고 시도를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시댁 집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댁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했던 것도 전부 저를 일시켜 먹으려고 계획했던 거고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이혼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만삭인 저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네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 예전에 한 식구였던 시댁 식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인생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 또한 이런 결말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의 무관심과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들을 저지른 시모 때문에 더는 견디기가 힘이 들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시모는 피자집을 운영했어요. 원래 시부가 먼저 피자집을 시작하셨고 배달을 하시던 도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모 둘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상 저는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저를 잘 대해주시는 덕분에 만족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따뜻한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시모가 피자집을 함께 이끌어주길 원하셔서 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앞치마를 두른 채 피자 만드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들을 보내며 좋은 관계 또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 임신? 지금 그게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한 거냐? 너희들만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이 있었던 거야? 저번에 주방 보수 공사 때문에 하루 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친구분들과 그날 여행 다녀온다고 하셔서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죠. 엄마도 손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르바이트 한 명 구하려고요. 요즘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일손도 부족하니까 배달도 점점 늦어지는데 이 사람까지 빠지면 감당할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 명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그럼 생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차려왔는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직 임신 초기라 몸도 무겁지 않은데
굳이 지금부터 사람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월급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니?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옆에서 일손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시애미가 하는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일 다 배운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시모는 제가 임신한 것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만 피하고 최대한 휴식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면 괜찮을 거라는 원장님의 말에 하던 일들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머지 절반은 시모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손을 돕기 시작하면서 거의 배달 위주라 홀 담당은 시모가 하셨는데 주방일과 홀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조금씩 주방일에 손을 떼셨습니다. 바쁠 때는 저도 홀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오로지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남편이 배달을 갔을 때 불만 섞인 말을 툭툭 던지셨어요. 저 같은 경우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 주위의 친구들은 임신했다는 말에 엄청 아껴주고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들었지만 저는 정반대였어요. 누가 봐도 찬밥 신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임신한 저를 막 대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신 순간부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던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너무 오래 서서 주문받은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다 보니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이 생겨 잠시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쓴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서운한 마음을 비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부터 재료 손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다 보니 아랫배가 너무 당겨서 잠시 앉아있고 싶은데 주문한 피자 좀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웬만해선 제가 하려 했는데요.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랫배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주문 전화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피자까지 만들라는 거야? 너는 내가 한가해 보이는 것 같니?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주문 좀 받겠다는 거예요. 그이 올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역할 분담이 왜 있는 건데?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분담하는 건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피자를 만들라고? 그리고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문을 앉아서 받겠다는 거야?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게가 발전이 있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퍼뜩 들어가서 피자 만들거라.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벌써 3판은 하루에 집어넣었겠다.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꾀부리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몸의 변화가 계속 오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님 손주라고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손주 안겨달라고 부탁하며 애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계획하고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왜 내 손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니?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찾아온 아이가 달갑지는 않다. 그러니 퍼뜩 들어가서 밀린 피자 어서 만들어. 시모는 제가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전에는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에 대한 불만들만 얘기하셨네요. 결국 남편이 올 때까지 밀린 주문의 피자를 고통을 참으면서 만들어야만 했고,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려 했는데, 시몬은 다음 배달 지역의 주소를 건네주면서 주문이 밀린 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랫배가 당기는 고통을 참고 눈물을 훔치면서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었네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몬은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소리치시더니 상처되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보고 테이블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홀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는 순간 제 앞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앉아서 쉬는 동안 팔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녁 시간에 주문이 쏟아지기 전에 피자 박스나 접으라며 제가 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네요. 그날은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시댁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막대하는 시모의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잠시 앉아 있었다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시모는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이 배달 일을 끝낸 뒤 매장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남편은 피자 박스를 접고 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생했다는 말보다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막말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가로이 여유 부릴 시간이 있어? 박스는 매장 마감하고 접어도 되는 거잖아. 오늘 물량만큼의 박스는 다 접어놨는데 뭐하러 또 접고 있어? 이런 거 할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재료들 좀 다듬어 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한두 번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계속 속 터지는 행동만 할 거야? 나만 생고생하고 있는 거지? 오늘따라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내 속은 벌써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아들 너 배달할 때 정신없이 주문 전화 받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힘들다고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서 피자 좀 만들라고 명령까지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 그동안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너 배달 나가자마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그래서 아까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안 좋은 말 주고받고 결국 피자 주문 밀려서 불만 전화가 새도했었다. 내가 딸처럼 대해주고 잘해주니까 계속 기어오르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까지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겠어.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다고. 잠시 앉아서 박스 접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이 가게가 남의 가게도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 듣기 싫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재료 손질해. 임신했다고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내가 방금 오해라고 했잖아.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니 고통까지 생겨서 어머님께 잠시만 주방일 좀 부탁드린 거였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면 당신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임신했다고 아예 일할 생각을 접었구먼?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남편이 제 말을 아예 차단을 하고 본인 생각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노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매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할 때면 예민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에 대한 의견은 조금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는 그렇다 쳐도 거짓말로 상황을 안 좋게 몰아가는 건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해가는 시모와 남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반복이 되는 노동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셨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채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회피했고 남편은 제 팔을 잡은 채 무작정 주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보다 피자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 밀린 거 안 보여? 요즘 왜 이래?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힘들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몸 살펴주기라도 했어? 병원에 갈 시간조차 만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길래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건지 너무 두려워. 처음 내가 임신했을 때 몸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졌나 봐? 당신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아르바이트 쓰는 건 돈을 줘야 하니까 평생 무상으로 일 시켜 먹을 만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냐고? 이게 지금 부부야? 매장 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당신은 힘들다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가 퍼질러 코골며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쉬지도 못하고 빨래하면서 집안 청소까지 전부 다 끝낸 뒤에 누울 수 있다고. 어머님 눈치 보여서 집에 들어간 뒤에도 제대로 쉴 수도 없어. 이런 끔찍한 삶을 살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하라면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지금 매장에서 나갈 거고 산부인과에 들려서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볼 거야. 나한테는 돈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친 뒤 매장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그리고 산부인과로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식의 삶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불행했었기 때문에 그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에 대한 마음을 거의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에 도착을 한 뒤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설명을 하면서 검사를 받는 순간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며칠 된 것 같다며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에 몇 번이고 재차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원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네요.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해와서 그런지 뱃속의 아이가 버티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었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받은 남편은 빨리 매장으로 달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네요. 빨리 안 오고 뭐해? 꽤 오래 쉬었잖아. 지금 당신 하나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배달 대행 부르고 있다고. 그 돈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지금 바쁘니까 오늘 일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해. 나 지금 산부인과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까지 와서 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서둘러 수술을 해야 돼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야. 뭐라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산부인과로 달려오라는 거야?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된대?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 바쁜 시간 끝나고 가면 되잖아.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재고 전부 다 털어야 돼서 남기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나보다 매장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하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걱정도 안 돼? 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뱃속의 아이가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대. 몸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많은 작용을 준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내 말 무시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노동시킨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떠나보냈으면 조금이라도 슬퍼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 고작 피자 몇 판 파는 게 중요해? 내가 당신 걱정 안 된다고 얘기했어? 주문한 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고객과의 약속이잖아. 지켜야 매출에 영향이 없지. 그럼 나랑 한 약속은?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선서했잖아. 평생 내 옆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겠다며. 그런데 지금 나랑 한 약속은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그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내가 끝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화덕에서 피자가 나오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호자 없이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들으시곤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와 주셨고 그제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하게 된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뒤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남편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난리를 치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유산 또한 출산과 같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를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움직이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나온 뒤 엄마의 부축을 받으면서 매장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를 갈고 계시길래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엄마를 설득시킨 뒤 저 혼자 먼저 매장에 들어가자
시모가 저를 보면서 무작정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고나 있는 거야? 애 가진 게 벼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데? 그 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지금 산부인과에서 수술받고 나왔다고요. 제 뱃속의 아이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를 찾길래 멀지도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니까 잠깐만 와달라고 했는데 피자가 우선이라고 끝내오지 않아서 결국 저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임신을 해도 유산되는 경우 허다하다. 그게 지금 우리 탓이라는 거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뱃속의 아이가 약했던 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래서 지금 쉬겠다는 건 아니지? 오늘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었는지 아니? 나는 주문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저기 테이블에 쌓아둔 거 보여? 그거 오늘 너 할당량이다. 자리를 비웠으니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쉬고 싶다 했으니 부업이다 생각하면서 피자 박스 적거라. 1000개 정도 되니 그거 오늘 마감 시간까지 전부 다 끝내도록 해. 그렇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하필 들어와도 저런 약해 빠진 며느리가 들어와선 골치만 썩고 있네. 아들, 뭐하고 있어? 피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 오잖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듣자 하니까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수술 받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환자한테 피자 박스 1000개를 접으라고? 지금 그게 유산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냐고? 박서방, 당장 안 나와? 오늘 다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는 결국 시모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폭발하셨네요. 매장 문을 활짝 열고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치며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폭로하며 난리를 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저희 엄마를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까지 매장으로 달려오셔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고 남편과는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법적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일했던 시간만큼의 노동 갈취에 대해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보상을 받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한 뒤에 유산한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동안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에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퍼붓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정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과거의 아픔들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는지 복수만 꿈꿔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는 지인의 결혼식 때문에 예식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말았네요. 지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고 상당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해보니 잠시 동안 잊고 살았던 시모와 남편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주고받길래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천천히 다가갔네요. 혹시 동안이 맞니? 너 내 친구 곽동안 맞는 거지? 정말 오래간만이다. 너 정말 몰라보게 컸다. 나 지영이야. 서지영. 지영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여기 동생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린 거거든. 정말 몰라보겠다. 우리 대학교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동창 모임에도 안 왔었잖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너 혹시 저 피자 매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계신 분들 가슴팍에 피자 로고가 박힌 배지를 전부 착용하고 있네? 아, 여기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야. 아빠가 피자 회사 대표로 계시거든. 그리고 동생이 전체 매장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매장 사장님들과 친분이 두텁거든. 우리 피자 업체가 아무래도 다른 매장들처럼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지. 그러는 너는 뭐 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부모님 식당 일 도와주고 있어. 얼마 전에 체인점 몇 개 오픈했거든. 최근 들어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런데 매장 관리하려면 좀 더 잘 알아보고 사장을 뽑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예전에 한 피자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엄청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거든. 너 여긴 어쩐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너 몰라보게 변했다. 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며느리가 맞는 거야? 며느리? 너 결혼했었어? 사장님, 그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시모와 남편의 안색은 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과거에 남편이 운영했던 피자집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친구에게 얘기하려 하자 갑자기 중간에서 제 말을 잘랐고 과거의 며느리였다는 걸 제 친구한테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했는지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친구는 급하게 제 팔을 잡더니 저와 잠시 따로 대화를 하려고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며 전부 다 알고 싶어 하길래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픔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주먹을 쥐며 부들거렸고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대화를 끝낸 뒤에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식장으로 들어갔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친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앞날을 망칠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 체인점 문의 상담과 매장들 관리를 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다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내가 다 잘못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안 좋은 말들이 나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를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식당이고 보는 사람 많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어떤 이유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래, 원하는 대로 돌아갈 테니까 전화 한 통만 해다오. 우리 부사장님이 친구분이라며? 그럼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했었고 항상 착실하게 살아왔었다고. 이유는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의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랑 대화를 나눈 뒤에 갑자기 우리 매장에 집중 관리가 들어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친구잖아. 한 번은 유예 신청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정정할 수 있게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보고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심우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께서 영업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오열을 하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막대하고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조사된 내역을 전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고용한 직원을 초과 근무시켰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위생 상태 또한 엉망으로 관리해서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와 타격을 줄 것을 예상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네요. 계약 조건에도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심우와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거라고 친구는 저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었네요.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체인점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했다가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어버린 심우와 남편의 소식을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조만간 저녁 함께 하길 원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친구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기도 하네요. 분명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결과는 언제든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